CB 텅스텐이라고 하는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텅스텐이라고 하는 공정면에 많이 쓰일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CV 텅스텐이라고 쓰였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뭐가 등장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로 글로레이어 혹은 베리어 메탈이라고 하는 베리어 메탈이라고 하는 타이타이엔이라고 하는 게 등장합니다. 타이타이엔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증착이 될 때 텅스텐이 들어올 때 요거였었죠. 요거에 대한 분해 반응일 수도 있고요. 여기에 대한 H, 요렇게 수소 반응이 들어오죠. 이런 것들로 진행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CVD 텅스텐을 진행하는데 이 WF6 때문에 얘 막아주기 위해서 옥사이드 계열이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타이 나이트라이드를 베리어메트로 진행한다라고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타이가 왔어요. 타이. 이 타이가 왜 들어왔지? 요거는 여러분께서 같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베레모탄을 얘기할 때 항상 타이타이엔이라고 그냥 쉽게 얘기하는데 그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왜 그러냐? 어떤 소재들 중에서요. 주로 여기가 이 메탈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여기가 절연체가 들어가야겠죠. 부돌체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때로는 메탈들은 이 아래쪽으로 보게 되면 이 아래쪽이 그냥 실리콘 웨이퍼일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배선을 통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보시면 쭉 보게 되면 뭐 셀 이렇게 있고 페리 이렇게 있을 때 이쪽으로 해서 떨어지는 컨택들이 있어요. 이런 거 할 때 바로 실리콘 웨이퍼가 바로 다 있죠. 제가 뒤쪽에 설명드릴 어떤 그 우리가 또 다시금 인테그레이션 볼 때 어딘지 알려드릴게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실리콘이 바로 있고 여기에 바로 여기에 뭐가 달린다? 바로 타이나이트라이드하고 텅스테인이 덮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타이를 쓰지 않고 타이 나이트라이드 바로 쓰게 되면 얘네가 실리콘, 타이 나이트라이드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는 얘네는 결합이 좀 더 결합의 저항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알만한 단어가 뭐냐 바로 오믹 컨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믹 컨택이라고 있습니다. 네, 오믹 컨택이 뭐냐면 우리가 얘네의 어떤 막질과 배선에서 컨택이나 레이어라고 하는 오믹 레이어나 오믹 컨택이라고 하는 게 얘네가 뭐가 돼야 되냐? 얘네가 바로 저항이라고 하는 값이 저항이 어느 정도 관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실리콘 타이나이트라이드는 얘네가 갖고 있는 뭐죠? 전자의 이동 같은 거라는 것들이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결합마다의 안정성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의 열쪽 변화 같은 경우나 물질의 변화가 있을 때 얘네들의 저항이 갑자기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저항 예상이 안 돼. 그래서 오믹 컨택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불완전한 결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자의 위치상.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실리콘 같은 게 있을 때 바로 이 타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초기에 발라주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실리콘 있죠? 실리콘이 있고 타이 나이트라도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얇게 여기다가 타이를 만들어줘요. 이렇게 컨택으로 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 이 물질을 얇게 해서라도 이쪽 특히 아래쪽에 타이를 만들어줍니다. 왜냐? 바로 실리콘과 타이가 결합을 이루어서 타이 실리사이드를 만들어놓고 뭐냐? 합금을 만들려는 거죠. 네. 왜냐? 얘네가 합금이 되게 되면 안정되어진 물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 특히 이런 물질이 뭐가 있냐? 타이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리콘도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게 니켈도 쓰고요. 이런 것들이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니켈 실리사이드, 타이 실리사이드, 텅스텐 실리사이드 등등의 이런 합금들이 많이 있다. 합금들을 왜 쓰냐? 바로 얘네들을 오믹 레이어, 오믹 컨택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잠깐 한 분이 영상을 켰었는데 아쉽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잠깐 기대하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 왜 타이가 붙느냐? 바로 서브 실리콘이 있을 때 오믹 컨택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타이를 만든다.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 주로 옥시데이션 해주거나 절연체에 있는 물질들은 바로 타이나이트라이드를 받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이렇게 CVD 방식 요즘엔 당연히 뭐또 ALD를 쓰겠죠. ALD 써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타이, ALD 타이, CVD 타이, 타이엔 이런 것들을 증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도 ALD 타이타이엔이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렇죠? 여기 있어요. 프리커서로 타이를 몇 층을 발라주는.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이 나이트라이드가 통상적으로 얘 하나가 7 옴스트롱 정도 돼요. 크기 하나가. 이 정도 됐을 때 보통 타이 나이트라이드 타이
타이가 보통 4에서 5 정도 잡게 되면요. 네, 얘네들을 보통 타이하고 타이 나이트를 합쳐가지고 여기를 보통 한 40 언저리 덮거든요. 이 정도 덮습니다. 이렇게 붙일 때 얘네를 한 층 한 층 할 때 프리커서 타이 넣고 그다음에 타이 만들 때는 요거를 바로 환원시키면 되겠죠. 그다음에 프리커서 타이 넣은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리액턴트로 NH3 넣으면 되겠죠. 그럼 얘가 타이 나이트라고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ALD를 활용하게 되면 좀 더 레이어를 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처음에 얘기하는 이 베르메탈에서 타이타이엔의 구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가 보시기에 뉴클리에이션이라는 스텝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혹시 여러분께서 재료공학과 하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얘네들이 여기에 W6랑 만들어진 물질이 수소, 그다음에 사일렌,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B2H6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정도 물질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WF6에다가 수소, 사일렌, 그다음에 B2H6라고 하는 형태의 세 가지 물질이 있어요. 근데 얘네가 왜 중요하냐? 여기 물질을 만들어 줄 때 여기가 이 얘네가 뉴클리시라는 게 초기에 얘네 결합에 의해서 이쪽의 막질들의 소위 얘기하는 그레인 사이즈라고 하는 게 결정이 됩니다. 그레인 바운더리라고 보통 얘기하기도 해요. 이건 재료가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네. 그레인 바운더리. 말하자면 이 그레인이라고 하는 게 생긴다는 거죠. 왜 생기냐? 바로 얘네들이 입자가 초기에 자라는 증착 속도에 따라서 그레인 크기가 좀 달라집니다. 근데 보기에 뭐겠어요? 그레인이 크면 클수록에 바운더리가 이만큼 지나갈 때 요렇게 돼 있는 애들이 그레인이 큰 거죠. 그다음에 요렇게 되는 애들 그레인이 작은 거잖아요. 딱 보시기에도 전자가 이동하니까 그레인이 쭉 가게 되면 그레인 바운더리가 클수록 그죠? 그레인 사이가 큰 거죠. 그럴수록 통상적으로 저항이 낮죠. 바운드리를 덜 지나가니까. 근데 얘네가 그레인이 작아서 바운드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얘가 저항이 높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볼게요. 이 세 물질 중에서 보시기에 그레인 바운드리,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확히 좀 쉽게 그레인 사이즈가 큰 게 어떤 거가 될까요? 셋 중에서. 네. 수소, 사일렌, B2H6. 한쪽 방향이겠죠? 네. 어떤 거가 될까요, 여러분? 어떤 거가 그레인 사이즈가 커질까요? 네, 이거는 반응 속도. 아, 최재형님, 네, 가운데 걸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그 논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논리를 써주면 좋을 것 같고. 자, 이거는 결국에 뭐냐면, 이건 뭐죠? 수소하고 수소, 사일렌하고 수소, 비하고 수소. 이 세 가지에 뭐겠어요? 본딩 에너지 차이겠죠. 네, 본딩 에너지가 작을수록에 빨리 떨어진다 했죠. 쉽게 반응한다. 그럼 이 셋 중에 누가 쉽게 반응하냐? 그 차이입니다. 네, 그건 뭐겠습니까? 말씀해 주셨는데 얘네가 본딩에서 가장 커요. 그 다음이 아쉽게도 그래서 얘가 가장 쉽게 터져나온다. B2H6가 H가 많이 나와요. 네, 그럼 어떻게 하냐? 바로 얘네의 그레인 사이즈가 제일 커요. 얘가 중간, 얘가 낮아요. 네, 그래서 그레인 사이즈가 요런 물질일수록 커진다. 그러면 그레인 바운더리가 많이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얘네가 반도 그러니까 저항이 얘네가 낮고 얘가 제일 낮고 가운데고 얘가 제일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좀 그림 정리하려면 얘네가 그레인 사이즈에 문제가 있구나. 걔가 그레인 사이즈가 있니까 그거하고 저항이 있으면 얘네가 클수록의 저항은 줄어든다. 얘네가 뭐가 제일 크다? B2H6가 크다. 그죠? 그다음에 사일렌이 크다. 그다음에 수소가 있다. 요 세 물질이 이렇게 갈수록 커진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갈수록 저항이 안 좋아진다. 위에 갈수록 저항이 커진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물질을 우리가 많이 활용해서 초기 뉴클레이션 스텝을 입자 크기를 정의해 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요즘에 뭘 많이 쓸까요? 가능하다면 바로 요거를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어저께 했던 거 있죠? 3D 낸드 있을 때, 3D 낸드 할 때 이렇게 돼 있고 우리 기둥을 만드는데 기둥에다가 텅스텐 같은 걸 채우거든요. 이 텅스텐 채울 때 이 텅스텐은 다 뭐 쓴다 주로 바로 요거를 아이고 이게 아니라 여기다가 B2H6를 채워가지고 만듭니다. 네.
한 번만 더 들어가 볼게요. 그레인 사이즈 커져서 저항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얘네의 단점이 뭘까요? 네. 여러분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어떤 메시 실린더에 자갈을 채우는 거랑 흙 채우는 거랑 비슷해요. 뭐가 단점일까요? 그레인 사이즈가 큰 애들이 저항 낮은 거 좋다는데, 뭐가 좀 단점일까요? 좋습니다. 그리고 후속 공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후속 공정. 무언가를 다시금 깎아내야 될 거잖아요. 얘 텅스텐도 깎아야 되잖아요. 가공해야 되겠죠. 어떤 거가 차이가 안 좋아질까요? 네. 그레이스이 크다는 얘기는 결국 입자 크기 크다는 얘기죠. 네. 아, 그쵸. 지금 저기 우리 DM 주셨는데 같이 얘기하자면 표면의 균일도가 그러니까 유니포머티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얘네가 울퉁불퉁해요. 좀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모폴로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얘기해서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얘네가 애치했을 때 얘네가 우리가 입자를 하나씩 그레이 하나씩 떨어져요. 그러면 얘가 엣지 괜찮은데 이 자갈들이 막 있게 되면은 엣지 레이트가 쭉 들어가서 턱턱 떨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엣지의 품질이 안 좋아질 수 있고 다른 말로 좀 더 유식하게 되면 얘네들이 계필이 잘 됐는데 엣지하다가 구멍 뚫릴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엣지나 CMP의 품질이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한 장단점은 같이 알갱이를 생각하셔가지고 자갈같이 봤을 때 그렇게 될 수 있겠다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CV 텅스텐 요것만 해도 막 이런 것들은 여러분께서 그래서 이 메탈하고 CVD 디퓨전에서 메탈이 가장 큰 특이한 게 뭐냐 바로 여기가 바로 금속 결합이라고 하는 특이한 것 때문에 이 그레인 사이즈라고 하는 걸 항상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뭘 고려한다? 네, 저항 값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 값을 같이 고려해서 막지를 만들어야 돼요. 조금 더 유식하게 지금 우리 표면 균일도에 계신 분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만약에 막지를 만들어졌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고 얘네 균일도 이렇게 깎아줬는데 여기에 만약 울퉁불퉁하죠? 그럼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포토할 때 반사도가 달라지게 돼요. 실제. 그렇죠. 꺾이는 거니까 굴곡이 이상하면 그런 것들까지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하여튼 만만치가 않아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하는 것들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CV 텅스텐 중요한 거 뭐였죠? 베리어 메탈 요거 하는 것도 있다. 그다음에 여기에 수소 사일렌 같은 것들의 결합 에너지를 활용해서 그레인 사이즈하고 저항 그다음에 걔네들의 이후 공질의 품질, 공정의 품질도 같이 고려할 것들이 있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쭉 쌓아져 올립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애치를 하는 거죠. 이렇게 패턴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애치를 하는데 이건 이제 아주 옛날 얘기죠. 이렇게 되면 얘네를 애치한다. 애치하게 되면 얘네가 이런 굴곡이 따라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증착, 노광, 식각, 다시 증착, 그리고 연마하는데 원래 이게 연마를 해야 될 건데 이게 패턴 증착이거든요. 예전에는 이걸 뭐였냐 이걸 웨대치로 날렸거든요. 날리게 되면 이걸 뭐라 하냐 웨 엣치 백이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패턴이 증착되어 있는 형태의 부분을 날리는 것을 우리가 엣치 백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로 물질이 이렇게 되면은 이걸 쭉 내리잖아요.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푹 꺼져 버리죠. 네, 이게 거의 프로파일 그대로 따라가죠. 이렇게 꺼져버리죠. 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한다? 얘네들을 단차 있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CMP 공정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평탄하고 안 되는 이 굴곡이 생기는 이런 거의 문제는 대부분 CMP로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네가 이런 형태의 CM이나 그렇죠? 혹은 보이드 같은 것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그레인 사이즈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레인 사이즈가 작을수록에 셈이나 보이드에는 강할 수 있어요. 별로 안 나타날 수 있겠죠. 꽉 차여 있으니까. 근데 얘네가 꽉 차 있지 않고 뭐 그레인 사이즈라고 하는 것들이 크게 되면은 셈이나 보이드에 조금 더 취약할 수는 있겠죠. 라고 하는 것도 같이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까지 한 다음에 쉬는 시간 갖고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10시, 52분 됐으니까 11시 5분에 다음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네, 질문 사항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채팅창으로 질문 주신 분들 꽤 있는데요. 그런 것들 같이 계속 얘기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논리 같은 것도 항상 마련해서 설명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상도 켜주시기 부탁드리고 네, 말씀드렸다시피 12시 한 5분 정도까지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1시 15분 정도에 저희가 오후 시간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길게 한다는 거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끝날 때 안내드리겠지만 이제 12시 5분 정도까지 하고 난 다음에 1시 15분에 오후 강의 진행한다. 먼저 안내드리면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선 시간에서 메탈 공정 쪽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렸죠. 특히 이제 PVD, 그다음에 CVD 텅스텐, 그다음에 베리어 메탈 이런 쪽 얘기 말씀드렸죠. 그렇게 진행하면서 여러분께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레인 사이즈 등등 이런 것들을 여러분 그레인 바운더리 그다음에 관련되어진 화학 물질, 오믹 라이어 이쪽이 특히 재료가분들이나 이런 쪽 나노 테크놀로지 하시던 분들한테는 학교에 수업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특히 위쪽 뭐라 하니 메탈 공정 쪽이나 소자 쪽에서는 활용도가 꽤 높기 때문에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 메탈 물질에 대한 비교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알미늄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알미늄, 텅스텐, 그다음에 구리라고 하는 세 가지 배선이 대표적으로 활용도가 꽤 높은 배선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알미늄을 쓰진 않아요. 네, 이건 이제 8인치 정도 웨이퍼에서는 여전히 쓸 수 있습니다만 또 알미늄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때문에 얘도 말하자면 그레인 바운더리 문제 때문에 실제로 잘 쓰진 않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 보시면 알루미늄은 아시다시피 뭐죠 우리가 녹는 점 멜팅 포인트 같은 게 멜팅 포인트가 낮죠. 그렇죠. 우리 여러분 역사에서 뭐였죠? 가장 먼저 재련된 금속이 알루미늄이죠. 근데 되게 장점이 뭐죠? 아시다시피 얘가 굉장히 전도성이 낮아요. 말하자면 저항값이 낮아요. 이거 좋은 소리겠죠. 저항이 낮은데 녹음점이 낮아요. 그러니까 반응이 굉장히 빠르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장점이 무엇이냐? 장점. 뭐 당연히 PVD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워낙에 우리나라 지표에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지표에 많이 깔려 있으니까 쉽게 구할 수 있는 금속이 되겠죠. 그다음에 그 기본적으로 소위 이 개필 같은 게 잘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바운더리 형태에 있어 반응성이 좋은 편이어서 연전성도 좋은 편이어서 잘 되는 편인데 여기가 나오죠. 바로 이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렇게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게 무슨 얘기냐면 얘네가 잘 증착이 돼요. 예를 들면 컨택이 있다고 전화하고 있을 때 라인스페이스 알림이 잘 됩니다. 근데 이것들이 고객한테 가가지고 진행할 때 고객한테 갔을 때 얘네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을 때 얘네가 고객이 가지고 여기다가 수많은 형태의 뭐 전류를 막 넣겠죠. 막 전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하냐? 바로 입자들이 흔들리면서 그레인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얘네가 원래 원자 단위가 이렇게 그 뭐야 원자번호가 낮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네, 그레인 사이즈가 작은 이유 때문에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 다른 말로 공정상에서 이거를 뭐 힐록 디펙 이런 걸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가 툭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원래 잘 증착이 됐다가 고객에게 좀만 전류를 공급하든지 아니면 혹시라도 서비스 마이그레이션 같은 이런 거 있든지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얘네가 툭 떨어져 나가버려요. 도망가 버립니다. 네, 이런 형태의 문제가 생깁니다. 네. 여기 얘네 굳이 장점을 얘기하자면은 화학 반응상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베레메탈의 가장 큰 원인은 뭐였죠? 여기다시피 텅스텐 보다시피 WF6랑 타이라고 하는 요거의 볼케이노라고 말씀드렸죠. 요거 때문에 베레메탈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클로리 베레메탈이 필요한데 이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HCl 같은 게 3가 들어와서 화학 반응하기 때문에 여기 애들 옥사이드 계통의 하고 반응성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는 특별히 베르메탈을 쓰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이런 폭발된 생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얘네가 이 입자 자체 그레인 사이즈이기 때문에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이 많이 나온다. 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결국에 어떻게 했냐? 보시게 되면은 이 얼로잉이라고 하는 거를 하려고 했어요. 얼로잉이 뭐냐? 소위
합금화죠, 얼로이가. 합금화, 이 주로 뭘 넣냐면요. 수소 같은 걸 넣어가지고 결합을 재결정화 시키거든요. 근데 얘네가 열에 취약해요. 왜죠? 융용점이 낮기 때문에 열을 넣게 되면은 재결정화 될 수도 있겠지만 금속의 성질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얼로잉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결국에 이런 합금화 같은 것도 어렵기 때문에 네, 여러분 알루미늄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죠? 알루미늄 실리사이드 들어본 적 없죠? 얘네 자체에 이 합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기 좀 어렵습니다. 반응성이 원래 좋다는 점도 분명히 포함이 돼요. 그래가지고 얘네는 합금도 안 돼. 뭐 어떻게 해줘? 일렉트로마그네틱이 심해. 근데 원래 저항은 낮아. 좋긴 한데 그래서 이게 반도체 막질에서 50나노대 제품들부터는 알루미늄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분명히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 지금 막 나오네요. 조금씩 해서 이런 형태의 물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했냐? 그래서 이제 그동안 막질들이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컨택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죠. 컨택 이렇게 있고 좀 느려졌네요. 잠깐만요. 제가 다시 마치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조금 느려졌습니다. 하여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알루미늄은 노무는 낮고 그다음에 저항 낮은 형태가 있어서 저항이 낮기 때문에 많이 물질 많이 쓰이다가 지금은 쓰이지는 않네. 지금은 이 마이그레이션 디펙 때문에 쓰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중간 다시 하도록 할게요. 자, 느려가지고 자, 네, 지금 이제 다시 지금 접속하고 있고요. 됐습니다. 쪽 화면을 또 보도록 할게요. 잘 안 된다고 하면은. 조합을 했었죠. 이거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다시피 이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했다시피 얘네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 얼로잉이 어렵다. 얼로잉이 어려운 것 때문에 알루미늄 형태가 지금은 쓰이진 않고 그다음에 아래가 텅스텐이죠. 텅스텐은 오른쪽 디스어드밴티지 보다시피 글로리에가 필요하다. 볼케이노 디펙 같은 게 있다. 그다음에 어쨌든 저항이 높은 편입니다. 이게 이제 단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플로우라고 해서 여기 저기 연결시키고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어, 여기 때가 있죠. 네, 죄송합니다. 음, 이제 제대로 들어오겠습니다.
말씀드리면. 그리고 좀 그까지 이쪽 화면을 계속 내가 말씀 좀 일단 드릴게요. 네, 그래서 보시는 게 뭐가 있냐? 이게 CBD 텅스텐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왼쪽 어드밴티지 보시면 일렉트로바이게이션 서피스 마이게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어떤 표면에 거치기 위해서 일렉트로바이 날아가는 서피스 마이그레이션 이렇게 표면에 물리적 힘 때문에 될 수 있는 이렇게 도망가는 것들은 되게 적은 편입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그레이스가 크고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날아가진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아래 보시피 템퍼레처가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녹는 점 같은 경우에 높은 편이죠. 아니면 계피도 잘 됩니다. 근데 가장 큰 단점은 저항이 높은 값이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텅스텐 자체가 안정적인 공정이다 보니까 공정의 활용도가 꽤 높은 편이긴 하죠.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가 나온다시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신 게 구리입니다. 구리라고 하는 물질은 어떻게 되냐? 얘가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메탈은 당연히 원래 구리 도성 아닌가요?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아주 오랫동안 메탈에서 구리 배선은 전공적으로 쓰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가장 큰 거는 얘네가 오른쪽 것처럼 애치가 안 돼요. 왜죠? 구리라고 하는 거는 반응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CVD 구리 애칭이라고 하는 거는 불가능했습니다. 아직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쓰이지 않다가 지금은 활용도가 꽤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화면이 잘 돌아올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은 네, 죠 네, 여기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리라고 하는 공정 자체가 지금 그래서 이제 화면에 나오는데 돼 있죠. 구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구리가 있는데 구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저항이 낮은 값으로 돼 있다. 그래서 어드밴티지 보시면 저항이 낮은 값으로 돼 있죠. 그게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이나 서비스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좋은 편이다. 네, 있습니다. 뭐 입자 크기도 있는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음, 또 필요하죠 이제. 근데 얘네가 그동안 왜 안 쓰였냐? 첫 번째로 말씀드렸다시피 애치가 안 됐어요. 디스어드밴티 보시면 애치가 안 되는 단점이 있었다. 드라이치가 안 됐다는 건 이게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 바로 얘네들이 이 화학 반응 진행할 때 여기는 보시면은 CVD 여기라고 하는 게 CVD 알루미늄, CV 형태처럼 이런 애들은 다 뭐냐면 화학 반응을 CVD라고 하는 그 화학적 기상 반응으로 진행할 수가 있는데 구리는 아시다시피 워낙에 이온화 경향이 안 좋기 때문에 반응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얘네가 실제로 진행했을 때 구리가 뭘 해야 되냐면 요걸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요게 잠깐만 여러분들 준비해서 속도가 너무 많이 지- 네, 지금 계속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게 우리 메탈 공정을 진행하고 있고 제가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시금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알루미늄, 구리, 텅스텐 쪽 얘기하고 있었고요. 알루미늄, 구리, 텅스텐 있을 때 알루미늄은 주로 반도체 공정에서 많이 쓰였지만은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텅스텐은 저항이 높긴 하지만은 컨택 필도 잘 되고 열에 강하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네, 그런 쪽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빨리 개축 대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리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반도체 공정에서 배선으로 많이 쓰이지 못했다. 그동안 반응이 안 됐고 애치도 진행 안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 걸 단점이 있긴 하지만 반도체 공정에서 활용도 측면을 봤을 때는 이제는 반도체에서 구리가 없게 되면은 저항값이 안 나오는 거죠. 반입성이 어려질 것이고 그래서 구리를 활용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네, 요 장표로 우리 같이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쪽 네, 제 PC에 있는 쪽으로 해서 슬라이스로 해가지고 고 네, 이거 보이시죠? 이쪽은 이제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기가 조금 어려워서 좀 제가 같이 포인트 하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보시게 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구리가 있다. 구리가라고 하는 게 저항이 낮은 편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에도 구리 쪽에서는 저항이 낮은 형태의 배선 물질로 많이 활용되고 있죠. 그것들을 얘기 드린 적 있고 저항이 낮다. 근데 얘는 그동안 왜 안 쓰였냐? 이것들을 우리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드라이 에치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있죠. 네, 이게 돼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얘네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CVD 구리나 텅스텐 같은 것들이나 얘네가 화학 반응이 가능해요. 근데 얘는 CVD 구리가 안 된다. 그래서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이렇게 배선을 만들어 놓고 술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막대기를 꽂아 놓고 그래서 예전에는 했었던 황산 아연 수용액, 구리 수용액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여기 나다시피 이 전기 도금이라고 하는 걸 쓰는데 전기 도금은 다 여기 보시죠. 여기 있는 게 수용액 반응이에요. 수용액 반응. 수용액 반응이라고 하는 게 항상 반도체 공정에서는 얘네가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오염 이슈가 있어요. 수용액 반응을 하게 되면은 물에 컨테미네이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오염에 대해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항상 쓰려고 하지 않다가 왜냐하면 반도체는 물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다.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물에 대한 두려움, 하이드로포비아 문제 때문에 구리 공정은 50 나올 때까지 안 쓰다가 실제로 D56, 50 나올 제품 때부터 구리의 전기 도금을 활용한 배선을 통해서 구리 막지를 배선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어떤 게 있냐? 바로 알루미늄 배선했을 때 알루미늄 배선했을 때하고 구리 배선했을 때 요 두의 차이가 이제 충분히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 첫 번째 보신 대로 알루미늄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알루미늄은 바로 PVD 알루미늄으로 쭉 깔면 되죠 일단. 왜냐면 알루미늄 자체가 애칭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PVD 알루미늄 쭉 깔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포토 넣고요. 애치해가지고 깎아내면 되겠죠. 그래서 알루미늄 증착한 다음에 PR 코팅, 익스포저, 데블먼트 한 다음에 알루미늄 애치한다. 됐죠? 그다음에 필요 없는 PR 날려버리고. 그다음에 다시 뭐 어떻게 하면 옥사이드를 증착한 다음에 CMP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알루미늄을 애치를 했던 게 먼저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보시면 구리 쪽을 어떻게 하냐? 구리는 지가 애치가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한다? 옥사이드를 먼저 증착을 하고 옥사이드를 포토 애치해서 애치한다 거죠. 그 다음에가 이 파져 있는 이 판에다가 바로 구리를 증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리 이렇게 증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리에 증착한 다음에 구리 증착할 때 바로 전기 도금으로 해가지고 올리는데 전기 도금 한 다음에 CMP로 쭉 해서 날려버리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네, 그거 쪽으로 보겠습니다. 이해는 되겠네요. 다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구리 일렉트로 플레이팅 구리 할 때는
그래서 비로한 형태의 액체 도금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요. 그래서 수조를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메모리 쪽에서는 메탈 공정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수조에 넣어 있는 수용액 반응에 전기 도금 구리를 활용하는 편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